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되게 오후에 킨 것 같은데, 오늘도 오후에 켜버렸네요. 제가 이번 주까지 휴가라서, 말자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까지 휴가라서, 지금 사무실 안 나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되게, 되게 할 거 없네요. 그래서 같이 시장이나 보면서 노가리나 깔려고 왔습니다. 물 안 갖고 왔네? 물 한 번만 갖고 올게요. 옆에 있는 물을 다 마셔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냥 시장도 딱히 뭐 평탄한 것 같고 녹화 켜놨어요. 사실 시장도 평탄한 것 같고 뭐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데 뭐 너무 제가 전에 방송을 보니까 7월 3일날 켰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뭐 특별한 말 할 거 없는데 그냥 키긴 했습니다. 뭐 최근 방송들은 영상 채널에 안 올라오고요. 제 유튜브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계속 방송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광고 설정 따로 안 해놔서 아마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광고도 따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운전할 때 들으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뭐 심심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좋은데 저는 그냥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한다, 뭘 열심히 하고, 막 뭘 열심히 트레이딩 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 새로 살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이미 골라놨어야지. 지금 와서 좋은 주식을 새로 찾기에는 좀 늦은 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모든 회사들이 저점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고 지수도 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회사가 아니면 좀 뭐랄까 저야 언제나 항상 잘 있죠. 확실한 회사가 아니면 그냥 플레이를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음, 그래서 뭐 저는 뭐 작년부터 안 하고 있었고 뭐 새로운 주식들을 계속 찾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새로운 종목 소개시켜 드리는 글들이 좀 되게 뜸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계속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좀 유리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원전하고 바이오는 좀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역시 저는 주식을 잘 못하나 봐요. 제가 말한 이후로 그 바이오 몇몇, 알테는 뭐 사실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뭐 보로노이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바이오가 진짜 몇몇 바이오 빼고 막 여기서 다른 회사들처럼 막 다른 그런 산업재 회사들은 두세 배 랠리 뽑아냈잖아요. 지금 주가까지 올해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바이오가 그렇게 지금 산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두세 배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하고 원전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꺾진 않았고, 차라리 할 거면 다른 산업재나 다른 소비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요? 현금 비중이 높다면. 글쎄요. 저라면, 근데 만약에 제가 좋은 종목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저는 조정을 안 기다리고 그냥 사는 편이에요. 보통. 그게 뭐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혜성님이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살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해왔고, 어, 보통 저는 현금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는 투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냥 땡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기준에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3천이잖아요? 지금 3,185인데, 다른 나라 기준으로까지 가면 4천, 4,500까지는, 그래, 4천까지는 그래도 이게 전혀 다른 나라 기준을 이제 대입했을 때 4천까지 정도는 그러니까 나름 적정 평가가 4천이란 말이에요. 3천도 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3천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사실 생각해보면, 뭐랄까, 좀 되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엄청 크게 먹겠다. 그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되게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사도 나쁘진 않죠.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컨셉에 맞는 회사여야겠죠? 맞는 산업이어야 하고,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냥 땡기는 거고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좀 메이저한 산업군에서 벗어나면 저는 그런 회사들이 좀 나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한 산업군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되게 핫한 산업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뜨는 거. 근데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나름 제가 좋아하는 바턴업 기준에서 볼만한 회사들도 사실 뭐 3년, 5년이라고 하면 진짜 그 몇 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업사이드가 되게 열린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땡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애니플러스 같은 회사도 이게 저희가 커버한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저희 때문에 오른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애니플러스도 저는 이게 지금 와서야 2,880억인데 저희가 처음 커버했을 때는 2,200억, 2,000억대였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3, 40% 오른 거죠. 처음 커버하고 나서. 뭐 근데 뭐 애니플러스 같은 회사들도 지금은 좀 비싸졌다고 하지만 어 진짜 미래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이게 완전 비싸냐라고 하면 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땡기는 게 맞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럼 3, 4년 놓고 봤을 때 좀 제 기준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어 바이오는 워낙 독립시행이라 3, 4년 뒤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그래서 바이오는 그냥 기업 단위로 봐야 돼서 바이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도 이렇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3, 4년 후에도. 그거는 사실 너무 브랜드라
이게 개별 회사들마다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화장품 브랜드도 막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3, 4년이면 2030년 정도까지니까 반도체 사실 반도체밖에 없긴 하네요. 뭐 방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산도 근데 저는 뭐 최근 와서야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뭐 산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산업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의 산업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걸 못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어서 바텀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간택을 받은 몇몇 빼고는 징하게 못 가네요. 근데 그거는 23년, 24년에도 그랬어요. 23년, 24년에도 똑같았던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하지 마라. 닉스 해라. 그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아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제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든 영역이 반도체 소부장이라.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진짜 힘든 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음에도 저녁 방송 해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개인 단에서 알기가 불가능하거든요. 현업 단에서도 알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비가 좋아, 어떤 부품이 좋아, 어떤 소재가 좋아 이거를 개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르는데 애널리스트 분들도 대부분 다 뭐 메모리 시황 예측하시는 거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소부장 맞추는 거는 전 약간 선무당 잡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장비 단에선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에요. 반도체는 그냥 뭐랄까 부품이나 아니면 닉스나 그거 둘 중에 그것만 하면 된다. 부품 소재 닉스. 그러니까 닉스 50% 채우고 만약에 반도체를 포트에서 담는다라고 하면 반도체만큼의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닉스 50% 채우고 나머지 50을 뭐 소재 50, 뭐 부품 50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죠. 전 기판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지금 밸류에선 기판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게 해성 DS하고 심택이었던 거였죠. 저는 해성 DS하고 심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유효한 픽이라고 생각해요. 막 저희가 처음 커버했을 때보다 엄청 높은 업사이드가 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 좀 싼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PCB 쪽도 저는 아직 랠리를 다 뽑아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 밸류가 뭐 시장에서 멀티플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멀티플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있다? PCB가? 위로 뽑을 만한 그게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PCB라고 하면 해성하고 심택만 이제 칭하는 거지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은 아니에요. 저는 대덕전자가 FCBGA를 한 거가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설명드렸지만 엔비디아랑 닉스랑
26년 공급 계약 밀딱이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진입 가능성이 좀 올라온 거 아닐까요? 그거를 제가 알아,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고,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전 전자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3 일을 못하는데 4를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전자가 HBM4를 진짜 납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지하게라고 하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누스도 저는 좀 좋아하고, 최근에 그냥 작은 회사들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라고 하면, 지누스도 뭐 사람들이 되게 안 보지만, 근데 되게 안 봐서 4천억 정도의 밸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투자관 자체가 약간 많이 다른 게, 저는 주식을 싸게 사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싸게 살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보는 데에서 사야 되고 관심이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좀 지금 땡기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땡겨야죠. 윈드도 좋아요. 저는 CS 윈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원 포기하고 수투에서 승부 보겠다는 얘기? 정확한데? 약간 문과 수학으로 비교하면 문과 수학 포기하고 미적분에서 승부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수리 포기하고 미적분에서 승부 보겠다는 얘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윈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되게 이제 풍력이라는 섹터 자체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되게 많이 무너졌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할 만한 밸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윈드의 밸류가. 윈드가 지금 2조 정도인데. 사실, 싸긴 싸지, 되게 싸잖아요. 윈드가 지금 2조 정도인데, 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치고, 이 정도 밸류면 POR로 봤을 때 되게 싼 밸류라, 윈드도 지금 커버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근데 다른 풍력주는 모르겠어요. 막 태웅이나 그런 것들은 방산이래. 좀 원전이 많이 껴있는 주가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윈드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고, 관심이 없어서 좋아요. 애널리스트 커버도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윈드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이다. 그렇고, CJ 대한통운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1분기 실적 쇼크 뜬 이후에 오히려 그래서 더 볼만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상법 개정 이제 되면, 저는 CJ그룹도 이런 식으로는 회사 운영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CJ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냥 뭐 경영진의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 좀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정도로까지는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CJ는 심하긴 하잖아요. 마약 사범이니까, 마약 재범이니까. 그래서 전 대한통운이 좀 상법 개정이 그렇게 되고 나서
뭐랄까, 좀, 아무튼, 좀 우리나라에 되게 잘 자리 잡으면, 대한통운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평가받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인데,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는 어쨌든, 뭐, 올해가 좀 부진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주가 레벨 자체가, 통운이. 그래서 전 만약에 장기 투자 한다라고 하면, 막 수익률에서 막 얘가 막 다른 진짜 성장주 뽑아주는, 다른 성장주가 뽑아내는 한 6배, 막 막 운 좋으면 막 10배거, 막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랄까, 포트폴리오에서 저점 방어도 하고, 꽤나 높은 고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임금서도 뭐 지금은 그 분급 이슈 때문에 좀 하락하긴 했는데 고점에 비해서 임금서도 비슷한 회사였잖아요. 실적 되게 좋은 거 아는데 계속 못 오르고 있다가 한 번 오르니까 되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좀 그러니까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이 좀 그렇게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수주 중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뭐 4천, 5천을 간다라는 뜻이 이런 회사들의 리레이팅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세 상승이 나오면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통운 같은 회사들이나 좀 국내 내수주 쩔어 있는 내수주들의 재평가가 무조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그 리레이팅 과정에서 가장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통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뭐 이미 좋은 막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막 퍼 20배 30배 있는 회사들이 막 20배 30배 받는 회사들이 막 3, 40배 막 4, 50배를 받는 거는 사실 그거는 무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이 간다라는 거는 그냥 증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리레이팅 된다는 뜻인데 좀 그런 좀 돈은 계속 잘 벌고 성장하는 회사인데 되게 쩔어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은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통운 정도쯤이나 돼야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낮지 한 1, 2조, 1, 2조, 한 3, 4조 사이에 많이 머물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이제 훨씬 사기 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수주 중에서는 통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산업 중에서는 윈드. 이 정도?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할 말이 없긴 하네요. 혼자 하니까. 맨날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해 드릴게요.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넵튠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넵튠도
이제 중국에서 그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했죠. 모멘텀이 빠져서 하락한 건데, 그래도 4천억 밸류 정도면 게임 주치고 막 엄청 비싼 밸류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다시 해볼 만한 주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넵튠, 데브 정도? 게임에서 본다면? 그리티? D&D 파마텍은 저희가 커버 안 합니다. D&D가 1조 3천억인데, 저는 사실 싹 다 아니,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라 저는 바이오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D&D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D&D는 모르겠습니다. 그리티보다는 좋은 회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내수주라는, 그러니까 뭐 그리티가 일본 진출하는 거 알겠고 다른 거 있는 건 알겠는데, 그리티보다 좀 더 좋은, 저는 대한통운 같은 거를 더 좋아합니다. 케어랩스는 제가 모르고, 오리온도 딥하게 공부는 안 해봤어요. 셀비온 임상 이상 탑라인 나오는 것까지 보면서 들고 가야 하는 거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비온이 임상 3상 탑라인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저라면 셀비온 임상 2상 탑라인은 보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퓨처캠이 진단제 이제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진단제 맞죠? 303이니까. 303? 맞나? 아무튼, 네. 어떻게 평가를 하던 간에 퓨처캠의 임상 결과가 정말 좋았으면 사실 이 정도 밸류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렇게 윗골이 단 이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락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저는 뭐 퓨처캠 4천억, 셀비온 2,999억 정도면 그래도 셀비온이 더 낫지 않나, 퓨처캠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왜 그러면 너는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비싼 게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모멘텀들로 인해서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정도의 수익률을, 몇 배, 몇 배의 수익률을 내야 저는 그제서야 바이오를 투자하는 의미가 있고, 그제서야 이제 유의미한 투자가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기대감이 많이 껴있는 바이오를 보면, 보로이는 벌써 2조 2천억이고 2조 2천억 밸류면 사실 여기서 막 2배 가면 4조 4천억, 3배 가면 6조 6천억인데, 사실 거기까지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나라는 의문이 일단 있고, 이제 보르노이가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에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임상 이상에서의 그런, 뭐 임상 1상에서의 고용량 데이터나 아니면 임상 2상에서의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임상 이상을 못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안 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 부작용 오케이. 근데 그 결국 부작용이 좀 뜨더라도 ORR이 잘 떠야 되는데, 그 ORR이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주가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ORR이 좀 이제 못 떠버리면 기본적으로 주가 밸류 수준 자체가 되게 낮아질 수도 있는 편이고, 또 얘네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1차 치료제로 가는 건데, 전 1차 치료제에서 레이저 티닙하고 렉나자 맞나?
뭐 그 병용, 그러니까 양행하고 이제 병용하는 그게 너무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로노이가 1차 치료제 앞으로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보로노이는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그러면 왜 D&D 파마텍은 이제 안 보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약간 정황적인 증거들이 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가정을 둔 투자를 저는 좀 되게 많이 해봤고, 많이 해봐서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에 가정을 둔.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를 든 투자는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어. 사실 내 기준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황적 증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 없이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로 근데 그 확실한 데이터도 사실 확실한 게 아니죠. 임상 이상 뭐 그 정도쯤 임상 이상에서 대규모로 한 임상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러니까 또 그 데이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나?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회사의 말이 아니라 그냥 회사의 말을 아예 빼놓고 객관적으로 그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되게 그게 많이 힘들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같은 것들도 이제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초기 방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릴리랑 나온 한 달 제형은 초기 방출이 심하다 막 그런 것도 펩트론은 반면에 괜찮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펩트론 뭐 이제 증설해요 막 그런 것도 사실 다 정황적인 증거잖아요.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저는 정황적인 증거만으로 제 돈을 걸고 제 돈을 잃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정황적인 증거들만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고 그게 맞춰졌을 때 되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고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만으로도 맞춰 나갔을 때 되게 업사이드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들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는 거고 또 리가캠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회사라는 걸 알아요. 저는 리가캠 되게 엄청 좋은 회사죠. 진짜 엄청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리가캠이 근데 왜 그럼 너는 리가캠을 안 사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리가캠의 그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성공한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아요. 뭐, 그거는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배 올라간다라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비도 마찬가지고. 발주를 몇 대 낸다 이거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랑 바이오랑 사실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다 돌려 먹어서 주가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수주 안 나오면 개미들한테 이제 던지고 가는 약간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재 부품은 좀 정직하죠? 그냥 업황 돌면 같이 턴하고 그러니까 뭐 안 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 때문에 소재 부품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고 뭐
변압기 쪽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조선도 핵이사랑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다 바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회 될 때 조만간,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오스코텍은 R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차라리 오스코텍이 더 낫지. 저는 오스코텍이 진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 기준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오스코텍이 1조 2천억인데, 보르노이 2조 2천억이고,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이미 현실화된 거, 이미 1차 치료제에서 현실화된 거고, 보르노이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오스코텍이 1조 2천억이고, 보르노이가 2조 2천억이다? 뭐, 물론 조선에 가면 조선법을 따라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스코텍이, 그래도 이제 상법제정 되고 했으니까, 그래도 뭐랄까 좀,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오스코텍이 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스코텍은 정확히 그 앞을 예상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에서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50대 50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마켓쉐어를 얼마 정도 먹어간다고 했을 때 숫자가 딱딱딱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회사가 된 거잖아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이 되게 늦은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래서 뭐랄까 좀, 시장에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게 상품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이제 예측이 돼버리니까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데 꿈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TGC 척추임상 일상은 확실한 모멘텀으로 가겠죠? 확실한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셀비온 이상 템라인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오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저 바이오 잘 모릅니다. 와, 상법 개정 스웨주로 이거 되게 예전부터 팔로우하고 있던 회사들인데 되게 다 잘 갔네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대한제분도 잘 가고 밀가루 하는 회사인데. 뭐 더 여쭤보실 거 없으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할 내용 없는데 킨 거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분이랑 같이 하는 방송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없으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가요? 주성 좋죠. 주성 좋습니다. 만약에 장비 중에서 하나 사라 라고 하면 저는 주성을 고를 거예요. 하지만 27년에 살 것 같네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도체 장비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반도체 장비는 결국 실적이 아니라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레벨 대비해서 그 모멘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인데 뭐 최근에 PMT 맞나? 아닌가? 그 뭐 있었는데 펜트론이구나. 이게 펜트론 이런 것처럼 오늘 기사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9%로 꼬라박잖아요. 저점에 비해서 5배 올랐는데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비 투자는 그 시총의 높고 낮음과 크게 상관없이 모멘텀의 크기가 더 크면 모멘텀의 크기를 보고 가는 거고. 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1조니까 1조가 훨씬 넘어가는 회사고 펀더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모멘텀으로는 좀 사기 쉽진 않겠죠. SAMG엔터는 제가 잘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장비는 이오테크닉스인 것 같습니다. 주가만 보면 그런데 제가 이오테크닉스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넥밤의 바이오포트는 제가 커버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넥밤의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넥밤의 정도의 체급인 회사가 미국에서 직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직판을 선택하면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커하이 미국 주파수 경매로 한국 통신주 찐 수혜가 가능할까요? 제가 공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RFHIC하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되게 크게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막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HFR이구나. 그래도 이제 통신 쪽에서 하나 한다면 솔리드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솔리드도 이제 탐방 가보면 사실 막 엄청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와, 에이스테크도 많이 올랐구나. 감자 해서 올랐구나. 통신은 제가 안 본 지 좀 오래됐어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은 좀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받쳐줘야 되는데 국내 5G 투자는 다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펀더로 얼마나 올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반도체는 IDM 정도? 아니요, 그 소재 부품 보는데. 아까 이게 처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 좀 들으실 수 있는데 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체급의 그러니까 기관 커버가 예전에 나온 회사들 중에서 어, 좀 시총 2천억 이상의 소재 부품 회사들을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닉스 반, 소재 부품 기판 반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소재 부품 기판에서 뭘 사냐는 개인의 취향인 거겠죠. 뭐 소켓에 있는 리노를 든든하다 못해 배부른 뭐 리노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가 잔뜩 껴있는 테마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대감이 잔뜩 껴있는 TFE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소재에서는 저는 워닝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워닝머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ENF 테크놀로지도 전 좋아합니다. ENF 테크놀로지를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네, 그냥 좀 여러 개를 살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은 근데 그 제가 그러니까 본업이 되게 좋은 건 알겠거든요. 본업은 되게 좋은데 그 동진 세미캠이 유럽에서 2차 전지 투자를 되게 크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손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겠어가지고 제가 강하게 콜을 못 하겠어요. 동세 같은 경우에는 또 IR을 막 엄청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 제가 그런 부분을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장비하지 말고 소재 기판 부품에 좋은 회사들 많으니까 뭐 소켓도 부품이니까 그런 회사들 하시는 게. 오사트는 근데 하지 마세요. 이 오사트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사트는 아닙니다. 지금 사이클은 레거시가 양으로 성장해야 가는 회사들이 오사트인데 지금은 레거시가 양으로 가고 있는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삿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닉스고? 아니야. 닉스고를 하기에는 다른 소재 부품에서도 그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좀 아쉬운 회사들이 이 회사를 반도체를 하는데 이 회사들을 안 들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닉스 50, 뭐 닉스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닉스만 들고 가기에 진짜 그냥 나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 닉스가 맞는데 닉스 비중을 한 6, 7까지 올리는 건 맞는데 닉스 온리는 예전에는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지금 닉스 온리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 소재 부품 중에서 싼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소부는 지금 와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나도 반도체 있다고. TCK나 원익큐처럼 비포.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포 업체들은 약간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비포 업체들이 좀 불리한 사이클이죠. 이번 사이클이. 왜냐하면 비포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발생하려면 그 앞단에서 캐펙스 투자가 확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포가 이제 장비 투자가 될 때 딸려 들어가는 것들을 비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벌크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낸드에서 캐펙스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이제 비포가 많이 쓰일 수가 없죠. 그럼 상대적으로 애프터는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지. 왜냐하면 이제 원래 쓰던 것들의 그 보증 기간이 끝나고 IDM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비포 업체들 걸 찾게 될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KNJ 같은 회사들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KNJ 같은 회사들의 문제? 사실 문제는 잘 모르겠어. 그냥 뭐랄까 좀 보면 이게 어쨌든 KNJ가 지금 풀캡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예측이 너무 잘 돼. 숫자 예측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풀캡파 돌렸을 때 이 정도 실적이 뜨겠다라는 걸 누구나 다 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서는 되게 폭발적인 성장이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KNJ가. 실적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회사죠. FNC? FNC 저 1도 모릅니다. 나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저희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말씀을 해드리면, 이 종목을 올리기 전에 서로 대화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나 해기사나 알파카나 셋이서 대화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서로의 글을 잘 보지도 않아요. 워낙 다 투자관들이 확실한 사람들이라, 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올리든, 어떤 걸 좋아하든, 어떤 걸 커버하든 그냥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사실 FNC 방금도 글 올라왔다고 이제 봤는데, 파카가 쓴 건지 해기사가 쓴 건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서로 사이 좋고 투자 각자가 잘 하니까 그래서 저희 채널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채널의 방향성이랄 게 그냥 방향성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좋은 회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회사를 소개하자.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검열하지 말자. 각자 잘하니까. 하이닉스 청주공장 관련 소부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M15인가? M15 맞나? MX15인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MX15 맞죠? 청주. 음, 이제 그걸로 글쎄요. 그냥 이제 좀 연관이 있을 만한 회사는 그냥 CCSS 회사, 그러니까 CCSS 회사들이나 CCSS 아시죠? 뭐 인프라 해주는 애들, 건설업에 좀 가까운 애들, 뭐 ENG나 그다음에 닉스 쪽이면 어디지? 신성 ENG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저도 갖고 있어요. 신성 ENG, 한양 ENG, 그 다음에 세보 MEC 이렇게. 세부 MEC는 되게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커버한 글 있는데 그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였냐 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뭐 삼성은 P5, P4, P5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용인의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중국 공장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셧다운 됐을 때 그거를 다 한국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용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클린룸을 다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클린룸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로 본 회사가 세부 MEC, 신성 ENG, 한양 ENG 이런 이 세 회사인데 근데 뭐랄까 거기에서 대장이 이제 한양 ENG거든요. 한양 ENG가 업사이드를 결국 열어야 세부나 신성이 갈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한양 ENG가 상속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좀 주가를 올릴 만한 니즈가 회사에서 그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도 실제로 되게 뭐 건설업 평가를 받으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평가를 못 받기도 하죠. 얘네 작년에 862억 벌었는데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 불과했으니까
PER이 막 몇 배야? PER 막 3배, 4배 이 정도밖에 안 됐었었는데, 근데 얘네가 이제 못 올라 버리니까, 아,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채널에도 쓴 글이에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쓴 글이라 찾아보시면 있는데, 좀 그런 점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ENG가, 그런 반대로 이제 ENG가 업사이드를 열어주면, 다른 회사 신성이나 세보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ENG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상속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상법 개정이 되었을 때는 좀 볼 수도 있겠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상법 개정이랑 좀 그런 CCSS 인프라 회사들이랑.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도 저 PBR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건설도 되게 좋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플러스 용인 테마까지 이제 확 겹쳐지면 주가가 진짜 불 한번 뿜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법 개정은 없었고 그냥 그 용인 인프라 것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좋은 예전보다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NG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셋 중에 사면 뭘 살 것 같냐라고 하면 전 ENG 살 것 같아요. 왜냐면 ENG가 그래도 숫자가 제일 잘 나오고 어쨌든 섹터 대장이니까 그런 세보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세보를 살 바엔 차라리 ENG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성장주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만은 한데 성장주 막 성장하는 느낌으로 사기엔 좀 아쉬운 회사긴 하죠. 한양이나 세보나 그런 아이디어로 사기에는 1시간 정도 이제 좀 넘게 방송한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녹음된 거 다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 아마 오늘 바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불금 잘 보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